취재진이 만난 광주 5.18 유가족들의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광주 학살 책임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작품이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도 바로 사과입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유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피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5월 어머니회. 광주 5.18 때 남편이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은 일주일에 3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노래교실과 요가, 뜬 공부를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랜 질곡의 세월을 함께하면서 이젠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 나오면 웃음 한번 웃고 서로 위로하고 이러고 사네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광주의 5월, 그날의 사연들을 묻자 기막힌 이야기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집니다. 우리 애기는 19일날 총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공범으로 얼마나 개표적게 두드려 맞아갖고 눈도 빠져보고 턱도 떨어져버리고 참 기가 막힌 죽음을 했어요. 가슴속 깊이 피맺힌 분노는 32년의 세월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가슴에 피를 흘린 일을 생각하면 전두환이라다 까락까락 찢어보고도 분이 아플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죄는 언제든가 지은대로 갈 거이다. 원한의 화살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집중됐습니다. 이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3대가 간다요. 죄 없는 지 자식이 받지 말고 지가 받고 죽게. 나는 그것이 원이요. 내 자식 그만큼 했으니까 너도 내 자식보다 더 해라고 나 그거다 나 소원하나 빌라고 내가 다시 말을 해요. 한많은 세월, 아직도 그날을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광주의 어머니들.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해도 해줬죠 맞죠. 이놈이 5.18에서 한 번도 멋있게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인사 절한 적이 없고 요새 언제 죽어서 벌을 받아야 되려고 말이라도 입으로 잘못되었다고 죽일죄를 지었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네 죄는 네가 다스리고 죽어야지. 네 자식 때에도 밟아보라고 한 번 더 때려야지. 내려오라고 더 때려. 이거 부숴버려도 돼요. 진정 맞고 이거. 격분을 참지 못하고 급기야 사진에라도 분풀이를 해댑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 근데 잘못 온 놈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잘못 온 놈이 없는데 우리가 당한 우리가 나 니들 용서할란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한 재래시장. 사과 어떻게 해요?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데 사과하라고. 네, 그럼 이 정도면 되겠어요? 아니 좋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5.18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이 사과를 무사히 전달할 수 있을까?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골목 곳곳에 사저 경호를 맡은 경찰들이 지켜 서 있습니다. 취재 차량이 골목에 들어서자 초소에 있던 경찰이 달려 나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댁에 사과만 좀 전달하고 갈게요. 사과. 어디서 오셨습니까? 동아일보 채널A에서 왔어요.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어디론가 황급히 연락을 취합니다. 잠시 후 책임자급으로 보이는 경호관이 나타납니다.
그래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사전에 연락 드려도 연락이 없던데요. 사과년은 무슨 약속이니까. 우리 이건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없고 네. 내가 이거 받으면 이렇게 곤란할 아니, 받아서 전달만 해주시면 네. 되잖아요. 사과 한 박스 전달해달라는 부탁에도 경찰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여전히 철옹성 같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 결국 이날 사과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민주화를 위해 군부 독재를 반대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철저히 유린한 전두환 전 대통령. 그의 권력은 무소불위 그 자체였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보위가 발족된 이후 전 장군님 말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일대기를 저희들이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릴 때 뭐 촌놈이 돼서 사진이 있어야지. 그래서 고향에 가가지고 얘기 듣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골에 갈 때는 차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내가 들어가는 게 똑같아요. 그 권력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한 유가족들에겐 오히려 핍박만 더해졌습니다. 광주 5.18의 참상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8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광주 청문회 때입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그 어떤 군 지휘계 동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93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광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개정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법 처리를 강행합니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정치적 종결을 위해 그해 12월 31일에 국회의 정원대에 올라 과거 문제를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구속을 피해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곳에서 체포돼 사법적 단죄를 받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수괴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의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형량은 무기징역. 하지만 2년 정도 복역한 1997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전격적으로 사면 복권을 받고 풀려납니다. 측근들의 영접을 받으며 교도소 문을 나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때도 5.18 유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위한 명분으로 용서와 대화합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런 그를 사면 복권시켜준 이유는 뭘까? 당시 김용태 청와대 비서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김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법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사법 처리는 그거는 어떻게 몰렸던 것 같아요. 엄연히 이제 그 문제를 사놨으니까 법으로 문제가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뭐 법으로 결국은 처리하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러나오는 마음은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뭐 좀 불가피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내 임기 마치기 전에는 석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김대중 씨는 전두환, 노태우 등을 사면하겠다는 내 말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좋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런 식으로 이제 서울주자는 그런 전례를 남기는 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었죠. 그런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흘러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런 부담을 또 다음 정부까지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도 도저히 많을 수도 없었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늘 누군가가 하여튼 책임을 지고 나와서 정말 그래야 한이 풀어지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유가족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사면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후 보여준 행태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매년 연희동 자택에서 호화로운 연참회를 엽니다. 이 세상에서는 독식할 수가 없죠. 지 혼자 먹고 살 수 없는데요. 반드시 도와줘. 서로서로. 1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밝힌 자신의 전 재산은 29만 원.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의문입니다. 또 목요인 대구공고 동문체육대회는 물론 자신의 이름을 딴 전두환배 동문 골프대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습니다. 올해 체육대회에는 막걸리에 전두환 하사주라고 이름까지 붙여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해 동문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동문회 측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무척 꺼렸습니다. 안 온 적이 없고, 그리고 원래도 사실은 그 막걸리 30여 박스 하사주라고 이제 그 붙여놨어요. 네. 제가 붙였어요. 그냥 돈 받았는 거 아닙니다. 그 양반 체면을 생각해서 그냥 붙여준 거예요. 낸 게 아니고. 네. 그래도 한때는 전직 대통령인데 여기 와가지고 후배들한테 아무것도 안 내고 그냥 밥만 얻어먹고 가면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사실이라면 전직 대통령이자 대선배로서 쑥스러울 일. 대구 공고는 지난 6월 동문회에서 신축한 역사관에 전두환 자료실을 만들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학교 현관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을 내걸었다가 문제가 되자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문회 회장 집무실에는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동문회 사무국 입구 옆에 내걸린 역사관 건립자금 기부자 명단에는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과 시공사 대표이자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제국 씨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자꾸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서 철거가 됐고요. 학교 내부로 보면 학생들은 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동문들인데, 이제 두 대통령이 어떤 그런 역사적인 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추징금 2,205억 원에 대해서는 사면받지 못했습니다. 97년 5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3년 동안 검찰이 강제 징수한 추징금은 모두 533억 원. 이 가운데 스스로 납부한 것은 33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남은 추징금은 1,672억 원. 총 추징금의 76%를 아직까지 미납한 겁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새롭게 찾아내 추징하지 못하는 한 추징시효는 내년 10월 11일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추징시효가 내년 10월 11일 날로 끝나는 건가요? 그때까지 아무런 집행이 없으면 뭐 끝날 거고, 물론 뭐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 추가로 준비되는 게 좀 있나요? 그거는 비공개고요. 의아한 것은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상상을 초월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남 제국 씨의 재산은 시공사와 경기도 연천 화보빌리지, 서울 시내 부동산 등 모두 900억 원에 달합니다. 차남 재용 씨는 BL에셋과 부동산을 합해 720억 원, 삼남 재만 씨는 실소유 의혹을 받는 미국 포도 농장까지 무려 1,200억 원대 자산가로 추정됩니다.
딸 효선 씨는 어머니 이순자 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포함해 55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재산을 모두 합하면 무려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6월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녀가 초호화 결혼식을 치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광주 5.18 유가족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전두환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라 똥똥거리면 잘 살고, 응? 아무리 사람 욕해봤자 처자식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차라리 저는 민주열사 아들이 아니고 전두환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얼마 전 서울 연희동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쓴 시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목은 29만 원 할아버지. 우리 동네 사시는 29만 원 할아버지. 아빠랑 듣는 라디오에서는 맨날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집에 사세요? 해마다 5월 18일이 되면 우리 동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할아버지 때문인가요? 29만 원 할아버지, 얼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세요. 유족들에게 더 이상 마음을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대답해보세요. 29만 원 할아버지. 많은 시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광주 5.18 희생자들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요구해 왔습니다. 팝 아티스트 이하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작업실엔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전 재산 29만 원을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림도 눈에 띕니다. 그는 지난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근처 벽면에 이 그림을 붙이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체포됐을 때 그 기분이 좀 어떠셨습니까? 황당했죠. 경범죄, 자범이죠. 경범죄. 경범죄 중에 불법 광고물 부착이거든요. 이게 왜 광고물인가요? 부정축제한 거, 예. 그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토해내시고, 그것뿐이 아니고, 당신이 가진 재산을 다 내놓으시고. 취재진이 찾았을 때 마침 이 작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주제는 전두환과 사과. 광주, 예전 도청 그 자리에 가서 사과를 하시라고 무릎 꿇고 통성으로 사과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광주 분들이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무슨 목을 베게 했습니까? 낫으로 찍겠어요? 다 용서해 주시죠. 며칠 후 그의 그림은 완성됐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을 배경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kg짜리 사과 박스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연희동을 찾아가는 작가를 취재진이 동행했습니다. 이 작가가 작품을 들고 나타나자 골목은 경찰에 의해 곧바로 봉쇄됐습니다. 취재진은 이 작가를 대신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접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기자님이 네. 그런 거 절대 받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냥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만 전달받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작가가 작품을 벽에 붙이려고 하자 한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으로 해서 법에 의해서 처벌되시는 거 아십니까?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근데 불법 광고물이 아니잖아요. 상업적인 목적도 전혀 없고 광고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미리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가오를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성 있는 작품을 하는 작가로서 오늘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림이 뭐라고 참 많은 경찰분들이 오시고 감시하시고 그러는 게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넘게 골목 입구에 서 있던 작가는 결국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대문 앞에 들어온 것 같아. 신발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아니고. 구두 억가를 신으면서 난 가야 한다고 가. 꿈에 가네. 간다고 가야 한다고. 날씨가 추워. 나이가 이제 좀 더 들어가니까 생각이 너무 나고 결혼할 때 되니까 생각이 더 많이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혼자 이렇게 컸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더 건강히 열심히 살아서 이제 제 자식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깨달았어. 돌아보면 32년 전 군부독재의 총칼에 쓰러져간 광주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가 없는 한 유가족들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못할 것입니다.